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후 1시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5천이라는 전임 미답의 고지를 밟은 지금 시장의 시선은 벌써 그 너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3천 시대라는 더 담대한 도전이 시작됐죠. STO 활성화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코스닥이 과연 천스닥을 넘어서 3천선까지 질주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뜨거운 변수들과 다음 주 예정된 빅3 기업들의 실적 예고장까지 세 분과 함께 밀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딥담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그 5천에 대한 감회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5,000포인트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계좌가 좋아져야지 되죠. 예. 5,000포인트야 뭐 정치인들 입장에선 좋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전체가 좋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이제 5,000포인트 가는데 난 왜 이러지라고 하면 한번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이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간다라고 지금 왜 다 안 간 종목들은 어떡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간 종목은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안 좋은 기업들조차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좋아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달고 있는 종목들은 너무 과한지 안 과한지를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이제 그거 되고 나면 자사주 소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ROE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이제 EPS 성장률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추가로 지금 시장의 정상화만 이루어져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 부분을 빼고 시장의 정상화만 이루어져도 5,000포인트 얘기했는데, 지금 정상화되기 전에 반도체가 실적을 끌어주면서 거기 현대차의 이제 추가 성장까지 붙으면서 5,000포인트를 좀 빨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정상화가 마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7,000포인트도 갈 수 있는 게 시장인 거죠. 근데 그게 올해 안에 된다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가면 너무 빨리 가는 거겠죠. 이제 속도는 제가 볼 때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물론 제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5,000포인트니까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지금 5,000포인트인데 PBR은 여전히 1.4배입니다. 그 얘기는 1.4. 4배. 예, 그 얘기는 아직도 중국이랑 일본보다 싸고요. 태국보다도 싸고요. 예, 그 얘기는 단순히 숫자는 2배가 됐지만 2배 이상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보다도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유튜브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파랑새님께서 아직도 우리나라 주가는 싸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상무님은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시장 질적으로 좀 건전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저기 우리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또 어떤 말씀하실지 조금 어떨지 약간 걱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두 분 뭘 하시나 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두 분 안 하신 말씀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겸양을. 제가 거의 매일 나가는 프로가 하나 있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거기서 월요일 날, 그리고 저는 가끔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월요일 날 저녁에 다 나가서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기분 좋은 상상. 기분 좋은 상상? 네,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또 상상해놓고 나중에 또 안 됐다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기분 좋은 상상할게요. 삼성전자가 올해 15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170조 나왔습니다. 170조 원까지 이익 전망. 150조가 내년에도 여기다가 20% 성장을 하고 숫자 나오죠? 근데 하이닉스가
우리 한 110조, 120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120조로 잡고 120조 잡고 네. 참고로 4, 4분기 실적은 엄청 좋을 겁니다. 그거 다 20% 성장하고 그래서 예. 올해 엄청난 성장에다가 20%를 둘 다 성장하고 예. 그 내년도 수치에다가 PER을 대한민국이 얼마라고요? PER이 PBR로 1.4배인데 PER로는 과거에 13배, 14배를 또 뚫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렇죠? 삼성전자 한 14배, 13배, 하이닉스 10배를 치면은 각각의 상상할 수 있는 목표 주가가 30만 원하고 150만 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3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지금의 대충 두 배, 2배 남은 두 거죠. 배죠. 지금 이제 이익이 가정대로 성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내년도 거 때리는 거지. 올해 PER이 아니고. 네, 에너지 내년도에 올해 대한 기준으로. PER을 예. 남겨서 그러면 이제 150만 원하고 30만 원이 나와요. 기분 좋은 상상. 예. 그러면 더블이죠. 그럼 주가가. 만 포인트.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가. 여기 주가에서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쉬어. 그냥 가만히 쉬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한 35%될 겁니다. 네. 작년 말은 더 낮지만 네. 35%만 더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얼마 오르는 거예요? 시가 금액이 35%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곱하기 35%하면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가? 빨리 계산해 보세요. IQ 130. 계산해 주세요. 저는 IQ가 낮아서 6,700, 6,700. 6,700이 나옵니다. 6,500, 6,700. 네, 네. 다른 게 안 갔을 때. 네네. 그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오래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거는 뭐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도 올해 3배, 4배 오르는데 이익이 내년에 거기다 대고 또 20% 오르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기분 좋은 상상으로 그친 이유는 뭔지 아세요? 20%가 큰 것 같은데 네. 20% 성장 정도면요 내년도 중반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분이 어떻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기분은 내년도도 한 4, 50%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지금 상상하는 이 주가가 상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톤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오해를 약간 하시는데 헷갈리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상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네, 거예요. 이제 가정입니다. 근데 말투가 약간 좀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다 이제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면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율이 삼성전자 20.3%, 하이닉스가 2.3%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산을 하면 한 13% 33. 정도, 33% 정도 됩니다. 이거 봐요.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 상무님께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 예, 정도 소장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우리 원인님 그 20에다 13 더하니까 13이라 하시면 이거는 IQ가 이거는 두 자릿수인데. 제가 산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세 분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그래 이제 이건희 대표도 핵심을 찔렀습니다만 수많은 업종과 수천 개의 종목들을 갖다가 다 언급할 수 없으니 매일 시황에서는 오늘 코스피가 얼마, 코스닥이 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생각보다 빨리 네. 아마 정부에서도 놀랐고 금융당국도 놀랐고 우리 증권가도 놀랐고 투자자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아마 임기 내 5천이라고 공약을 이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1년도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개월 만에.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다리가 잘 맞았죠. 그 전 세계적으로 산업사의- 제일 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막 풀렸고 예. 돈 풀리는 와중에는 우리도 포함됐고 거기다가 우리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주요 업종에서 우리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과 단순히 어떤 꿈이 아닌 실적으로 성장세가 보여지면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이죠. 예. 오늘도 그냥 제가 앞부분에 제 방송 분량은 다 채울게요. 예. 이거 한번 들을 보시죠. 준비 됐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일간 차트 한번 띄웠습니다. 일간 차트 띄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우리 한 3,200 어라운드에서 굉장히 오랜 어떤 그 조정을 거쳤죠.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예.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굳이 뭐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술적 분석의 전통적인 툴이 통해요. 뭔가 이렇게 걸릴 만한 레벨이었고요. 자, 이걸 통과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 4,000이라고 하는 또 매듭 숫자에서 조금 걸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달리다가 이 선을 한번 혹시나 싶어서 그어봤는데 이때 2025년 우리 저기 뭡니까? 작년 4월
뭐 해방의 날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후에 이렇게 한번 저점끼리 연결했던 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면서 한번 걸렸던 것도 있고 한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5천입니다. 5천인데 한 뭐 4, 5년 내에 5천을 갖다가 7개월 만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예우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여기서 바로 뭐 우리가 6천 가자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여기서 또 목표 수익률 이상으로 거뒀던 분들은 차익 실현이 욕구가 생길 만도 하고요. 예. 거래량도 잘 한번 보세요. 이때는 이 조정 기간에는 거래가 줍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살아날 때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죠. 이때도 조정 기간 때는 거래가 줄다가 거래가 다시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요. 거래량 차트 막대기 보시다시피 이 과매수 국면에서 지금 여기서 바로 5,200, 5,600 뭐 이런 식으로 6,000 이걸 갖다가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 여기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위클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 랠리 이후 조정폭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4천 근방에서 선이 하나 걸리면서 매듭 숫자 4천에 대한 고민 끝에 지금 날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최소한 5,200 근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목표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드라이브 샷으로 보시면은 이거 가끔씩 왜 있죠? 드라이브 샷이 하늘로 떴다가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MACD 기술적 보조 지표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시장이 아주 센 거예요. 센 건데 예. 이 RSI는 계속해서 이 과매수 국면에서도 다이버전스까지 보이면서 이 다이버전스는 꽤나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5천, 비거리 5천에 러닝으로 한 200 갈 수도 있습니다. 공이 땅에 떨어져서 한 200. 예. 아니면 내리막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비거리는 4천이었는데 여기서 1200을 갖다가 굴러 가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죠. 국면이고 월간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엄청난 채널을 돌파했죠. 이 엄청난 채널을 돌파했으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아주 강한 장이라도 이 선에서는 걸려줘야 됩니다. 이 선에서도 걸려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1월 들어서 그냥 뚫어버렸죠. 엄청난 강세장이죠. 여기서 당장 뭐 안 꺾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격을 볼 것 같으면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녹색 막대기로 보지 말고 이 회색 막대기로 봐서 그러면은 다음 우리가 얼마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이 큰 채널에 한 번 더 폭을 올려보죠. 이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일각에서 말하는 우린들 왜 만을 못 가느냐 소리가 그냥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네요.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닌데 예. 자, 이런 소리가 이제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때죠. 지금은. 그러니 지금은 모두가 지금 돈 싸들고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만 외국인들이야 제가 봐서는 너무 한국 주식이 올랐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국가 비중에 있어서 한국 비중이 올라갔으니 좀 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 보고 예. 기관은 지금 못 담아서 허겁지겁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천 사수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뭔가 역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개인들이 지금 애매하죠.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차익 실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까 이제 1.4배라고 하셨는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예. 요거는 상상이 정권에서는 지금 1.61배라고 최근에 또 계산을 했네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 이거죠. 이 밴드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한국 증시는 가보지 않은 길에 접어듭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접어드니까 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 좀 한가한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시적에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던 시인데요.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 뭐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사람들 발자국이 더 많이 안 가본 길을 갔다 이런데 마지막 시 문구가 이러네요. 오랜 세월 지나 결국 뭔가 얘기를 하겠는데 자기는 사람 발길이 적어 보이는 길을 택했고 그 길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꿨다. 이렇게 해서 시는 끝납니다만 결국은 선택입니다. 이 5천이라고 하는 모두가 바라보고 있던 레벨에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기회를 보겠다는 쪽과 아니야 나는 계속 홀딩하겠어 하는 쪽과 높아 보이고 급해 보이지만 난 지금이라도 들어갈래 하는 그 선택의 문제죠. 그걸 예. 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지금은 코스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이 코스닥. 좋은 기업들 뭐 실적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순서가 이제는 코스닥 땡겨야 될 것 같네요. 단기 타겟은 예. 1062입니다.
네. 마침 오늘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해요. 현재 오늘 코스닥 중에도 지수가 1000포인트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스닥 도전도 오늘 가능해 보인다 말씀 주셨고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닥에 조금씩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1000억 원 가량 순매수 보이고요. 코스피에서는 3000억 원 매도하면서 지금 코스피 자체는 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슈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이제 코스피 5000 특위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 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약간의 매기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흘러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뒷담화에서 그럼 코스닥에서 어떤 섹터 보고 어떤 종목 봐야 하는가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조금 전에 최대 실적 발표를 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번 수치를 보여주시면 4분기 이익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 11조 3천억 원 기록을 하면서 창사 이래의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MLCC라고 하는데 그 전기 흘러가는데 다 필요한 댐 같은 겁니다. 이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조그만한 이제 전자의 쌀이라고 불리는 요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기가 이게 좀 잘 팔리면서 네,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 같이 발표를 합니다. 한 주당 2,350원 그리고 우선주 2,400원 현금 배당 결정 같이 나오면서 주가도 일단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보합까지 제가 봤었는데 와 지금 1% 상승권입니다. 자 시장에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코스닥 봐야 한다 대표님 계속 외치셨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집중해야 하는 섹터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섹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섹터랑? 뭐 근데 사실은 코스닥 올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게 코스닥은 가장 빠르죠. 그래서 네. 뭐 스테이블 코인도 얘가 나온 거고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의 하나의 축은 또 바이오가 될 거고. 근데 최근에 네. 이제 바이오가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또 오늘 또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아마 1분기,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올해 이제 작년 실적 발표를 1월 29일 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하니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부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냥 농담 삼아 1월 말부터 해서 저는 다음 주로 예상했는데 항상 예측은 틀린다. 갑자기 금요일부터 움직이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연말, 그러니까 우리 그 설 연휴 전까지는 좀 코스피는 좀 쉬고 코스닥이 좀 더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1월 효과가 2월 돼서 2월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 예. 2월에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근데 정책이 지금 이제 막 나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1월 효과의 정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정책이 발표가 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을 한 정도. 근데 이제 코스피가 5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정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코스피가 2,200인가 400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럼 코스닥은 얼마였을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는데 좀 전에 관심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한 700포인트가 좀 넘어 있었습니다. 700. 예, 그러면 이제 한 50%도 못 올라왔죠. 예. 예, 아직. 근데 그 사이에 예, 코스피는 2배 이상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뭐 2배는커녕 이제 천스닥을 네.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그렇지만 일단 뭐 조금 더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STO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 또 다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신고가예요. 이제 코스닥도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코스닥도 150 이 안에 정도는 들어가는 종목들, 시총 예.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연또 TV님께서 그러면 코스피 정리하고 코스닥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잃는 건데 코스피를 그럼 지금 팔면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팔면 빠지면 다시 사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7만 원 올라가면 다시 따라 살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못 하시기 때문에 좀 네. 흔들려도 들고 있어라. 어차피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그러면 비율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내 종목 중에 코스닥 종목이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정책에 엮여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정도로 해서 없으면 조금 편입을 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고요. 예전엔 제가 반도체 50% 이상, 뭐 60%까지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는 많이 올라왔으면 비중이 더 높아졌겠죠. 예. 그러면 일부 좀 덜어내고,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덜어내고, 뭐 돈이라는 게 제약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하고 싶지만 사실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굴리려면 결국에는 많이 수익 난 거를 조금 덜어내서 뭐 이제 새로운 포트에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안에서 그러면 뭘 선택할지는 또 그것도 이제 투자자의 몫이죠. 네. 예, 바이오를 할지 아니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을 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게 지금 어떤 현황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과하게 반응하는지 예. 또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천스닥까지 3.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잘 좀 도전 시도할 것으로 관전 포인트를 올려드리면서 대형주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29일에 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아실 거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하면서 이때 드디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 때 어떤 그 올해 기대감 확신을 줄지가 가장 큰 변수고요. 현대차 컨퍼런스 콜도 이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3가 다 29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29일에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아, 이제 코스닥 시장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지금 매수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때문에 이게 소외돼 있었던 네이버마저 좀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STO 관련 테마주까지 들썩이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잠시 후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자산 쪽이요, 상무님. 네네. 어디 주목하세요?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못 간 종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벼운 주식은 조그만 주식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 올라간 종목에서 뭐 헥토 파이낸셜 같이 매우 작은 종목도 있고, 여러분들 손을 많이 탔습니다만 상한가나요? 다날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조금 이제 무게 있는 건 네이버가 결국은 여러 가지 쉬었기 때문에 같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보통은 30만 원 정도를 부르는 거죠. 30만 원이 참 요원하게 보이는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거에서 어떻게 자기 취향에 맞는지를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하고 실제 그 구체적인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한 거를 따라간다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보다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뭐 눌림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각 종목별로 좀 분석이 나오면서 예. 포트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미래에셋 증권이 보유하다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도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같이 엮이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요거 코인 관련해서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 쟁점이 이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법제화는 이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이 이제 24년 7월에 1단계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네. 2단계 법안은 이번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는데 좀 오래 걸렸죠.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또 특징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쪽의 얘기를 이제 먼저 듣다 보니까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은 본인들이 메인이 돼야 된다. 뭐 안정성을 강조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페이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우리가 빠지면 이게 디지털 자산이 뭐 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쟁점이 그래서 누가 중점을 두고 할 거냐, 허가를 어디까지 내줄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증시가 활성화되려면 은행권들이 기득권들이 계속 그걸 한다라고 하면 아마 증시는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혁신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고, 한국은행은 안정성을 좀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마 자료를 한번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절충안은 이제 한국은행 안을 일부 수용해서 은행 컨소시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과 이런 페이 업체들을 묶어주는 건데, 예.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핵심은 아마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중심으로 여기에 참여는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이버가 오늘 급등하는 건 네이버는 코스피이긴 하지만 예. 급등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차피 두나무를 또 인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 네이버 페이가 만약 기존에 거래되는 그런 그 거래 루트를 활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안 내면서 페이로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 그것만 하더라도 수수료만 아껴도 뭐 네이버는 뭐 몇천억의 이익을 번다, 뭐 조 단위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분 갖고 있는 뭐 미래에셋 투자인 미래에셋 증권도 다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지금 카카오페이는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다들. 예. 예, 그럼 관련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현황은 이런 거고요. 예. 근데 이게 1분기 중에 이제 확정이 돼서 3월 정도에는 확정을 시킬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법안이 뭐 그러면 2분기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급격히 반영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제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선택하느냐는 참여할지부터 정해야 되겠죠. 여기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예.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는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여기 이제 형님들한테 괜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안정적인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로 가는 게 조금 공격적이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 정도. 예. 아, 공격적인 게 카카오페이고 그렇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면 네이버로 가고 예. 요 의견을. 예. 근데 저는 일반은 네이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첫 더 번째. 편하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가 보통 이제 33만 원, 35만 원 정도일 거고 카카오페이가 아마 처음엔 8만 원에다 1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할 때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목표 주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먹는 거지만 또 변동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그렇죠. 그 트레이딩 리스크가 하기 있는 좋고. 거죠. 예. 아하.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 네. 이게 약간 현대차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죠. 25만 원, 27만 원, 6만 원만 가면 얻어맞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네. 예. 여기는 이제 이 페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탈팡 이슈 이런 게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제 쿠팡에서 탈출하는 예, 거죠. 이제 예. 쿠팡 사용자들이 회원 탈퇴 안 하고 그냥 앱을 지우고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예, 탈퇴를 뭐 귀찮게 해 그냥 놔두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 이쪽 네이버로 많이 넘어가세요. 네이버로. 일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쇼핑도 좋아지고 뭐 그다음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네이버가 좀 더 크게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건 아마 카카오페이가 가장 피부로 와닿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원래 예전에도 반응을 좀 강하게 했고 또 근본으로 가면 또 다시 이거를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법제화해서 뭔가를 기업들이 민간인들한테 오픈을 시켜줬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주는 구축해주는 회사는 또 LG CNS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LG CNS. 그래서 오늘도 LG CNS가 다시 한 같이. 6% 이상 올라오고 있다. 그거 예. 보면 지금 제가 큰 종목들 다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 꽤 안에서 많네요.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좀 정리해드리면 그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 발의가 그러니까 다음 달에 될 것이다, 예정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네이버가 처음으로 두나무 이슈로 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두나무 인수가 끝난 건 아니고 절차가 좀 남긴 했어요. 정부의 인가도 받아야 되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히는 은행거래예요.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하는 절차 밟고 있습니다. 저 한 2분만 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선택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톱워치 들어갑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1분 30초. 예. 예. 2020년, 21년 코로나 랠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누구의 방송이든 유튜브를 우리가 봤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요즘 그러면 가장 누가 핫한가를 보시면은 요즘은 제가 보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이건희 대표입니다. 진짜 이건희 대표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 2020년과 21년에 그 사례를 갖다가 떠올리신다면은 이건희 대표의 방송 갖다가 네. 활용하시되 네. 왜냐 아무리 좋은 주식 내가 알아도 남들이 같이 신경 안 써주면 이거는 뭐 안 움직이니까요. 네. 그러니 이건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업종과 업종 중에서도 종목들을 보시고 네.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불기둥 나오는 종목들은 제끼시고 개인들은 그거 쫓아가면서 예. 먹기가 힘듭니다. 언급된 종목들 가운데 그동안 안 움직였던 것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꿈틀거린다, 거래가 좀 터진다 싶을 때 들어가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출연하신 무림 고수 세 분 중에서 가장 젊으신 이권희 대표께서 고르는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팁까지 들으면서 저희 이제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천수닥 됩니다. 그를 앞두고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저희 잠시 후에 시황센터 다녀온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